7년 전 남자친구를 만나 알콩달콩 연애를 하며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약속한 30대 여성. 최근 남자친구는 창업을 했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돈도 많이 벌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분 탓일까요? 남자친구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저를 도가 지나치게 예뻐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인형 같다고 하고, 가만히 있는데 너무 넌 이렇게 사랑스럽냐고 하고, 그게 너무 전 이상했어요. 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카톡에 들어갔는데 카톡을 정말 자주 하는 사람인데 카톡 대화창이 다 없는 거예요. 저만 빼고. 네, 뭘 숨기고 있구나를 느꼈고. 남자친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휴대폰을 더 뒤져본 결과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행적을 포착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사건에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정말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제보자는 전 남자친구와 7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부러움 살 정도로 소위 말하는 깨소금 쏟아지는 커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혼도 약속한 사이였고요.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결혼 위해서 애쓰고 신뢰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남자친구한테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 남자친구가 본인 지인들이랑 같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여자친구, 제보자 또한 사업이 확장이 돼서 새 사무실을 얻어서 아예 같이 지내게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무실도 같이 쓰고 또 여자친구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동거하다시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창업한 그 사업 굉장히 번창했고요. 제보자 표현에 의하면 장사가 심할 정도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됐고 사업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꺼림칙한 상황이 딱 포착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체중 관리를 못해서 15kg가 쪘대요. 이 15kg라고 하면 정말 얼굴을 좀 다르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과도하게 쪘는데,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야, 너는 윤영처럼 정말 예쁘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 글쎄요, 7년 동안 사귀었는데 15kg 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주 서늘하죠. 이 지나친 칭찬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뭔가 초기 그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 날 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휴대전화를 갖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 머리맡에다가 그걸 갖다 놔두고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가 카톡을 정말 자주 하는 사람인데 카톡 대화창이 여자친구 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달랑 하나만 있는, 그것도 여자친구 대화창만 있는 카톡.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약간 진짜 무섭죠? 휴대전화에서 뭘 찾아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불법 영상물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 서비스를 별도로 쓰고 있었던 거고, 친구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서 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내용을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 내용 자체도 저 친구도 그 영상을 어떻게 찍었냐라고 그걸 묻고 있고,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가방 안에 카메라를 세워서 몰래 찍었다라는 식의 서로 그걸 뭐 정보랍시고 좀 주고받고 있고요. 그 상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얘기, 직업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더 뒤져봤더니 실제로 동영상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고요. 하나는 숙박업소에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그 몸을 찍은 영상이었던 겁니다. 자, 저걸 찾아냈으니 이 여자친구분, 사연자, 제보자는 자고 있는 남친이라는 인간을 막 깨워가지고 야, 너 일어나봐. 너 다 이실직고 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추궁을 하니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그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저랑 차분하게 이거 흥분으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흥분을 안 하고 있잖아. 그거는 지가 먼저 얘도 옛날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고 그냥 뭐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를 그냥 그러면 오케이 오빠 스타일대로 나가자. 텔레그램 켜봐. 아 정말
아니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되지 왜 그래? 아니 그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아? 그게 옛날 거라고요. 영상이 다. 아니 그 찾아도 현재 일어난 것처럼 내가 그냥 뻥카를 친 거라니까. 자 봐봐 직접 읽어봐.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영상을 안 보여줬어요. 지금 나 하는 거야 그렇게 억지 부리면. 자, 결국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뻔뻔하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좀 실토를 하는데요. 제보자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한 번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유흥업소 여성이다. 딱 한 번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혼남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남자들의 세계가 있다. 특히 남자들의 사회생활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사업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유흥문화를 좋아하니까 싫어도 어울려야 해서 억지로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아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당시 제보자는 믿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 인간 분명 거짓말하고 있다. 확신이 들었다는 건데요. 남자친구 결국 너와 헤어지기 싫다면서 그래 알았어. 그럼 얘기할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제보자인 여자친구는 뭐 성형외과 매니저다, 몇 살이다 이렇게 피해 여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그 문자를 확보하고 있었고 아까 유흥업소 여성이라고 했다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친구가 이런 여성을 만났는데 자기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친구가 너랑 이별하기 싫다면서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게 됩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건 당일에 동창들이랑 같이 을지로의 한 술집에 가서 헌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해당 피해 여성이죠. 성형외과 매니저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고 그 여성이 자고 있을 때 나체 영상을 찍고 유포한 것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유흥업소 여성이라고 했다. 이 사실까지도 털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야 이걸 뭐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범죄입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뭔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영상 그 어떤 찍은 그 대상자, 당사자인 그 여성의 연락처를 갖다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여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영상이 우리 그 지금 남자친구 그 휴대폰에 있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 여성이 본인이 찍힌 불법 영상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거의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같은 사무실에 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이 남자친구가 1층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사무실 5층까지 들려서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봤더니 자기 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여자친구가 영상 속 여자하고 통화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 징역 살게 생겼다. 뭐 자기가 한 그 죄를 자기가 잘 알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는데 이 남성이 하는 얘기가 나 최소한 징역 4년에서 5년이다.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성의 경우는 결혼 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이 제보자분이 조언을 받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저 영상을 그 피해 여성, 그 성형외과 매니저분이 저 영상을 내가 범죄를 당한 거니까 이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영상을 제공을 해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셨거든요. 일단은 지금 내용에 비춰보면 저 남성이 피해자만을 일방적으로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담긴 사람은 이 피해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법으로 따진다는 것도 좀 웃긴 상황이라지만 남자친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라고 한다면 혹시 문제될 수가 있지만 피해 여성만 담겨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넘기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피해 여성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더 이상 이 현재 여자친구의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저 피해 여성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제가 박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제보자와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한 건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대요. 네. 이건 뭐
이별 한 해 만에 이거는 지금 넘어선 단계예요. 지금 곧 신고를 한 해 만에야 이 상황인데 그렇죠.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것이 안전 이별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뭐 징역 4, 5년 최소한 살 수 있다는 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엄청난 큰 범죄를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있겠으면 여러 가지 이 촬영 범죄를 좀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촬영 범죄가 나중에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전하게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